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5년 대비 기출 복습 스터디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영상이 9월 14일, 네,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출 강의가 어저께 개강을 했고요. 그 개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바로 오늘부터 쉬지 않고 연휴라고 쉬시면 안 됩니다. 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 추석을 더 재밌게 지내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딱 들어갈 거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저희 수업 시간 1강의 내용입니다. 1강 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1강의 내용을 딱 오늘 1일차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복습 스터디는 저희가 진행했던 강수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금요일 날 1강이 지금 1일차예요. 금요일 날 2강이 내일 2일차고요. 금요일 날 3강이 내일 3일차. 이렇게 완전 계획적인 J 느낌으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주제, 이 강에 대한 복습을 유튜브로 하고 싶다. 그럼 바로 돌아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습이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기획이니까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1강에서 했었던 내용들 선제 하나씩 좀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에서는 제가 이 선제 골라봤어요.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에 공사 조직 간의 연결 네트워크인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 거버넌스가 협의의 행정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에 행정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행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다시 얘기해서 재무,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맞죠? 자, 고속도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속도로는 일단 배제를 합니다. 그죠? 돈을 냅니다.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이야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다면 경합성은 본래 없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고속도로도 명절 때 엄청 막히잖아. 그럼 경합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맥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유료 도로라는 이 컨텐츠 자체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가 되죠. 4번입니다. 공유제에서는요. 네, 공유제는 경합은 하는데 배제를 안 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더욱더 과잉 소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는 재화는 사적 재화라고 표현하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입니다. 전기나 통신이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다 요금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도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X.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올림픽 주 경기장은 경합을 합니다. 그죠? 내가 이용하면 남들은 이용하지 못해요. 자리가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배제를 뭐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제성을 고려하게 되면 공공재에 가깝다는 표현은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번은 X가 되고요. 7번입니다. 요금제는 X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요금제를 정부가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만 X의 비율은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사실 요금제가 독점이긴 한데 이 X의 비율은 정부가 만든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금제 자체가 시장 실패예요. 요금제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면 그걸로 인해 X의 비율이 발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 내용인데 조금 까다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은 X예요. 자, 8번입니다. 목초지의 비극과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공유지의 비극이죠.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이 너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편익이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분산과 편익의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말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9번 X. 10번입니다. 의료와 교육과 같은 가치제는요, 경합적입니다. 폐쇄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사적 재화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적 재화가 시장을 통한 배급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0번 맞는 선지입니다. 11번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스 소사이어티 프로그램,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모두 시장 기능의 강화를 공통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둘 다 정부 기능의 강화. 바로
행정국가 시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틀린 선지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시장 기능에 강한 작은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선지입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단기적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래서 하이에크 프리드먼이 기본적으로 신행정 국가 시기에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었던 학자들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3번 맞는 선지입니다. 14번 행정권의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은 정부의 역할이 커야 되죠. 행정권의 우월화를 인정한다는 건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작은 정부보다는 오히려 큰 정부를 더욱더 옹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여러분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말 너무 어색하죠.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고요. 이건 오히려 작은 정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 정부 실패가 아닌 시장 실패 내용이 들어가면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진보주의자는 정부가 개입하길 원하죠.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1일차 1강에 대한 복습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조금 작았어요. OT가 들어가서 제가 수업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선지가 그래도 한 번에 보는 게 한 20개 이렇게 될 테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서 복습 정말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